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출근길 IT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추석이 길고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틀을 보내고 휴식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오늘 출근하는 게 더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출근길 IT 소식 들으시면서 이번 주에 재밌는 일들 함께 기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좀 우울한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을 했죠. 지속적인 암호화폐 제재에 있었습니다.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는 채굴장들이 다 제재를 받아서 거의 한 90% 정도? 그 정도가 없어지기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인민은행이 먼저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자,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하고요, 토큰을 발행한다든지 파생상품의 금지,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하지 말라 그러는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암호화폐를 거래하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러니까 국내가 아니라 해외까지도,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고요, 해외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중국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 금융 활동으로 간주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좀 공통된 기조이기도 합니다. 바이낸스부터 시작해왔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지금 골치가 아프잖아요. 비트코인 주가는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실 때는 조금 더 상승했을 수도 있는데, 보다시피 등락을 강조하다 보니까 등락을 반복하면서 이게 5,800만 원까지 갔었던 게 5,100만 원 정도까지, 거의 한 700만 원 정도 빠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코인 시장은 워낙에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저가가 지금 5천만 원 정도까지 찍었었죠. 기존에 제재가 있긴 했었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거는 대법원이나 대검찰청이나 공안국이나 외환관리국, 이렇게 한 10개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다 보니까 제재가 수위가 높아졌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가격들은 당연히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위안화의 일상화를 준비 중에 있어요. 자, 위안화의 일상화라는 게 어떤 뜻이냐고 하냐면은,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앞으로 디지털 위안화로 뭐랄까요, 달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쓰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이고요.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움직임하고 무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 머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통제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 상반기에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알리페이 상장을 못했던 것도 있고, 지금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맞물리는 이야기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 반면에 트위터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트위터가 크리에이터들이,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건데, 올린 게시물들에 대해서 팔로워들이 팁을 지급할 수 있는 걸 5월달 정도에 오픈을 했었죠. 바로 이 팁을 지급할 때 법정화폐, 달러 같은 걸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도 포함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라이트닝 지갑이 있고요. 이 지갑 중에 하나가 메타마스크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 쓰이는 건 스트라이크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걸 트위터랑 연동시키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시거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후원금을 보낼 경우에, 원래 주고받을 땐 가스비라고 하는 걸 내잖아요. 그거 외에도 트위터 측에 별도 수수료를 내야 될 텐데, 이건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트위터를 창시한 잭 도시가 얼마 전이었었죠. 올해 초에 본인의 트윗, Just Setting on my tweet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부분, 이 첫 소유권을 경매에 올려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한 30억이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NFT에 관한 것들, 비트코인에 대한 것들, 굉장히 옹호론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NFT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도 트위터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건 진짜 내 거 맞아 라고 한다라면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능도 이 트위터에 넣을 수 있게 실험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전 트위터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국내에선 그래도 열풍이 좀 식었어요. 이게 오래됐는데 끊임없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다 보니까 클럽하우스와 같은 음성 세미나 기능도 들어갔죠. 슈퍼챗과 같은 후원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NFT 연동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 앞으로도 저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SNS 서비스입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오늘은 뭐 주말이다 보니까 해외 소식이 좀 많은데요. 아마존 프라임에서 홀푸드 무료 배송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마존이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거의 무료로 즐길 수 있죠. 자,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보게 되면은 빠른 무료 배송이 있고, 독점 할인에 대한 것들이 있고, 처방전 배송 및 할인, 식료품 대폭 할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 우리나라에선 적용이 안 되죠.
자, 영화 프로그램이나 광고 없는 200만 곡이 넘는 노래나 그 프라임 게이밍으로 무료 게임을 받는 것들, 프라임 멤버스 리드 프리라 그래갖고 이제 무료로 다 영화, 그 잡지, 책, 만화, 이거 다 볼 수 있네요. 청구이상 이걸 읽을 수 있는 것들. 자, 이런 걸 제공을 해주는 게 프라임 서비스예요. 대신에 월에 내야 되는 돈이 13달러 정도죠. 이걸 내고 언제는 취소할 수 있다. 한 번에 묶어버린 서비스였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식료품 대폭 할인에 홀푸드 마켓을 무료로 주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용 특가로 주문할 수 있게 된다. 10월 25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35달러 이상의 식료품을 주문할 때에는 9.95달러의 배송료를 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뭐 엄청 크진 않네요. 1시간 내에 빠른 배송을 받고 싶다라면 추가 수수료도 내야 돼요. 근데 또 생각해봐야겠죠, 우리가. 왜일까? 왜 이거를 무료로 했던 거를 유료로 바꿨을까? 생각해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이 배송이라고 하는 것들이 증가했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즌이 되다 보니까 배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이거는 무료로 진행하는 게 더 이상 어려워졌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홀푸드라든지 오프라인 거점 기반의 별도의 멤버십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아마존의 신선식품 배달은 무료예요, 계속. 근데 홀푸드만 유료로 전환이 됐죠. 여기서 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아마존이 움직이면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저도 아마존이 조금 더 빠른 퀵커머스를 준비 중이 아닌가, 배달 쪽에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닌가, 이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IT에 대한 이야기 3가지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목소리가 좀 가난다 보니까 차분히 이야기 드렸는데요. 잘 들렸을지 모르겠네요. 자,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불법으로 됐다는 이야기, 트위터 비트코인 후원에 대한 이야기, 아마존 프라임 홀푸드 무료 배송 중단이 됐다는 이야기, 3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전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세요. IT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도움받고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지속적인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